자, 우리가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인데 어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자, 항상 말씀드렸듯이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알고는 계세요. 아, 내가 투자한 HLB가 올해는 실적이 좀 좋아지겠구나. 저는 기대감이 좀 있구나. 드디어 흑자 전환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추세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추세를 봤더니 월봉에서 일단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다행히 안 깨고 있고, 요번 주가 마감이 되는 이번 달 종가상 어떤 일이 있어도 저점 깨면 안 돼요. 요거 깨면 안 돼요.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아슬아슬했어요.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선 위에 완벽하게 장악을 못한 거예요. 이 친구가 진정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려면 깔끔하게 20선 내려와서 이격이 모인 상태에서 올라타잖아요. 그럼 좀 안심해도 돼요. 뚫었구나. 근데 그 다음 주에 좀 지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바닥권에서 박스권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좀 나 보입니다. 자, 일봉에서 봐도 다행히 어제 좀 지수 밀리면서 심하게 밀렸는데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HLB나 제약바이오준 지수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수를 잘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다중바닥, 안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다시 바닥을 그리는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시켜주고 지켜주는 친구가 아닐까 생각해봐서 이제는 좀 그나마 좀 한숨 놓고 됐는데, 어쨌거나 완벽하게 지금 이식주선 위에 오르는 때까지는 아슬아슬한 거예요. 단지 추세가 우하향인데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안 깨고 있는 거예요. 자, 대차거래 좀 나왔는데 상관없습니다. 상한수량도 많아요. 뭐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도대체 공매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어제도 한 17% 나왔어요. 아니, 제약바이오주는 뭐 공매도 타겟이에요. 지금 공매도가 어차피 코스닥 150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 살게 보는 것 같아요. 야, 다시 18%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래, 15%, 18%. 대단합니다. 그죠? 여기서 뭘 팔 게 있다고?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자, 어쨌건 그게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고, HLB 역시 또한 다 바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전 바닥만 깨지 않으면 내가 위험성이 없어요. 깨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완벽하게 추세의 전환과 턴은 5개월선 돌파 안착할 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약간은 너무 이렇게 방심하시면 안 돼요. 또 신규로 들어가기도 안 되는 거예요. 신규로 들어갈 땐 주봉에서 5주선이라 돌파 안착하고 깔끔하게 1선 돌파 안착했다. 이때가 안전한 거예요. 자, HLB 생명과학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세가 하향인데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바닥 가격을 그나마 지켜주고 있는 게 다행이죠. 이게 다행이고. 깨끗한 나라는 지금 파시면 안 돼요. 매도는 저기 알아서 하셔요. 근데 아마 저라면 안 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대차거래 추이를 좀 보니까 역시나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이 좀 다행이고. 공매도 잠깐 볼게요. 이 친구도 공매도가 좀 요새 또 다시 또 나오는, 아주 많이 괴롭혀요. 4% 나왔는데 좀 줄긴 했네. 이게 심한 건 아니니까 그나마 HLB 생명과학이 HLB보다 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나름 좀 가져봐요. 대차거래도 심하지 않고 다중바닥 많이 그리고 있죠. 이 정도면 이제 바닥 그린 것 같은데, 지수가 더 심하게 무너지거나 크게 무너질 때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미리 생각하기보다는 아직은 지금 깨지 않을 자리 안 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친구가 문자 왔는데 또 막걸리 먹자고. 어쨌거나. 자, HLB 제약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전저점을 깼죠. 그럼으로 인해 살짝 위험해졌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주 강력한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상장했을 때 변곡점인데, 보통 아무리 밀려도 상장했을 때 최초의 변곡점은 잘 안 깨거든요. 저거 깨면 안 돼요. 그냥 더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추세가 우하향으로 좀 계속 밀리고 있고, 이 자리 깨게 되면 아주 크게 무너져요. 이게 HLB 글로벌 이 자리 깨기 때문에 걱정인데, 지금 엄연히 추세는 우하향이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깨면 안 돼요. 이거 잘 보고 대응하시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추세가 우하향입니다. HLB나 HLB 생명과학은 지금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자꾸 바닥 그리기나 시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시도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벌어졌죠. 이게 더 벌어지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서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일봉에서도 신저점을 새로 찍었습니다.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5주선 돌파 안착해줄 때까지는 무조건 관망이에요. 여기서 대바닥이야. HLB 제약이 대바닥이야.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지만 누구도 모르죠. HLB 글로 깼으니까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자, HLB 테라퓨틱스도 오늘 좀 올라가긴 해도 역시나 월봉에서 완벽하게 추세 후 하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전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깼다는 얘기는 여긴 지금부터 매물대가 돼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이 고점이 매물대가 되고 이걸 뚫어주고 안착했을 때가 바로 상승할 수 있어요. 아직은 추세 후 하향인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저점을 오늘 또 새로 찍었고, 역시나 이호째 새로 찍었고, 마찬가지로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관망,
완벽히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됐다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대 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봉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뭐 어제가 최저점이에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제가 최저점이 확인이 되려면 반드시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가 5개선 떨어지고 돌파 안착하고 돌아 나갈 때, 아, 드디어 HLB 테라피틱스가 바닥을 찍었구나 하는 거지. 지금 떨어지는 우하향일 때 이 종목이 추세 우하향, 저기 바닥 아니야? 섣불리 이런 판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HLB 글로벌을 볼게요. 계속 깨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빨리 올랐기 때문에 그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린 거고, 가장 깨지 않아야 될 20개선도 깼는데 특히 앞전에 요렇게 매물대가 있다고 그랬죠. 요번 달에 꼬리 못 달고 못 올려놓잖아요. 한 다음 달부터는 여기가 목표가예요. 밑에 사신 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지지선이었었는데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변신한 거예요. 깼죠.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수목금 3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3거래선 꼬리 달고 올려놓고 다음 달부터 여기만 안 깨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주거든요. 근데 깨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쭉 떨어질 수 있어서 두 번째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이 여기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7,400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봉에서 보게 돼도 아직은 이제 가격 조정하는 거예요. 자, 우린 이거를 지상, 지하로 나눠요. 지하에서 이제 가격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조정 현재 올라갈 때는 있거든요. 바로 떨어지게 되고 여기부터 기간 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항상 희망과 좋은 얘기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인기가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런 위로의 말은 인기는 얻을 수 있지 몰라도 내 계좌는 인기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주식 영상은 다른 영상하고 틀려요. 이게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얘기해줘야지, 막 엄연히 떨어지고 있고 막 바닥 확인도 안 됐는데 저게 바닥이에요 라고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어쨌거나 제 내피셜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라고 하는 건데,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노터스는 실질적으로 여기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5개월선이고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은 좀 있어요. 자, 주봉에서 전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5선 위에 있죠. 요거 안 깨면 돼요. 안 깨면 중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습니다. 요거 깨면 무너져요. 자, 일봉에서 봤을 때도 역시나 21선 기준으로 보는 게 딱 맞습니다. 이전 고점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21선 깨면 어느 차익 실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아직은 추세가 이뻐요. 자, TX넥스젠입니다. 월봉에서 봤을 때 항상 월봉 기준이죠. 자, 한 번에 예전에 많이 올라왔었고, 자,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요거 아슬아슬해요. 지켜줘야, 요번 달에 이거 지켜줘야 돼요. 못 지켜주게 되면 박스권 하단을 또 옵니다. 일봉에서 1,400원대. 이 친구가 완벽하게 박스권에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가 됩니다. 따라서 그냥 1,450원 중간에 사면 1,600원대 가요. 그거마다 20% 돼요. 자,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20주를 못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수목금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 달 수목금 3거래일 안에 반드시 꼬리라도 달고 있으면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중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는 게고 다음 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는 아니에요. 지금 섹터를 봐야 되는 건 식품. 물론 식품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선별적으로 봐야 되고, 전기차 충전소, 제지주, 이런 친구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위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주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조정권에 있고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아무리 추세가 좋거나 이뻐도 매수하지 않는 게, 잠깐은 피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